박스 스코어를 통해서 일단 기록 살펴보고 한 이닝씩 끊어서 경기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9대8로 하나 이글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경기 선발 투수는 하나 이글스는 폰세였었고요. 삼성은 가라비토 선수였습니다. 가라비토가 3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7피안타 5실점하고 내려갔습니다. 페너트레이스 때 5실점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실점을 좀 많이 하고 짧은 이닝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하나 역시 폰세가 6이닝 동안에 6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5자책점, 7개의 피안타, 피홈런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폰세 선수가 승리를 챙겨가는 1차전 경기가 됐고요. 세이브는 김범수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김선 선수도 올라왔습니다만 세이브를 챙긴 선수는 하나이글스 김범수 선수였고요. 오늘 김영웅 선수 2안타 1타점, 이재현 선수가 또 9회 때 홈런도 때렸습니다만 3타점 경기 승리를 챙겨가지 못했고, 오늘 문동주 선수가 2이닝 무실점에 4개의 탈삼진 162km의 빠른 공을 던졌던 문동주 선수의 이 플레이오프 첫 가을 야구의 등판 경기가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박스 스코어는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지금 1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펼쳐지는 첫 가을 야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특히나 무엇보다 이 폰세 선수가 등판할 때 네. 이제 1회 초에 공을 던지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야, 그때 어진명 팀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그 천하장사가 모래판 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처럼 정말 웅장한 모습으로 위에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정말 폰세 선수가 올라오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1회 초 출발했을 때 네. 폰세 선수가 그 기세를 그대로 경기에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1회 딱 15개 공을 던졌는데 최고 구속 157km까지 찍는 네. 정말로 강한 공을 뿌린다는 느낌을 주면서 세타자 가운데 2명을 삼진 처리하고 가볍게 3차 번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순간만 하더라도 역시 폰세구나. 네. 예상한 대로 경기 흐름이 가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1회 초의 폰세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김지찬, 김성현, 구자욱을 상대하는데 빠른 공이 한 평균 구속이 156, 157 이 정도 막 던지지 계속 않았나요? 찍었죠. 네. 던지는데 패스트볼이 그 정도로 나오고 뭐 커브 140 정도 나오는 커브가 나오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래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폰세가 전력 투구를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아마 그때는 삼성 측에서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네네. 폰세가 압도적인 구위를 1회 초에 보여줬었어요. 아마 이제 이런 1회 초의 모습을 보면서 삼성 팬분들은 야, 오늘 진짜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1회 최고 구속 157에 포심 평균 구속이 156.6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커브가 하나 던졌는데 139였어요. 근데 이런 공을 던지고 삼진 2개를 잡고 내려오는데 그 시즌 정말 잘 던지던 그 느낌의 폰세여서 네. 오늘 경기는 뭐 진짜 폰세가 원래 던지던 대로 던지겠구나라고 거기까지만 1회까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어요. 1회까지. 가라비토도 1회 잘 던지면서 거기까지만. 예. 네, 가라비토 선수도 이제 손아섭 선수에게 삼진을 잡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위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1회는 양 팀이 0대 0으로 점수를 그렇죠.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 가라비토가 2사, 2-3루 위기가 잠깐 있었지만은 그때는 최은성 선수를 네. 좌익 플라이 네. 몸쪽으로 휘어져간 사실 볼이었어요. 네. 151km의 투심을 구사해서 평범한 좌익 플라이로 1회를 어쨌든 가라비토 선수도 넘어가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를 양 팀 선발 투수가 잘 넘겼는데, 그러니까 폰세는 정말 뭔가 오늘 위해서 준비한 것들 다 보여주고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었고, 가라비토 선수는 좀 그래도 편안하게 던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오히려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끼리 보면서 이게 가라비토 선수가 되게 편안하게 던지는 게 더 뭔가 더 잘 던지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었고, 폰세 선수는 뭔가 1회부터 네, 되게 힘있게 네. 세게 던지고 싶어하는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두 선수 다 그렇게 막 좋게 오늘 던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가 끝이 났고, 제가 이제 프리뷰 때 이 경기 정말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네.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가 이렇게 길게 가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그 시작이 2회였었는데 2회 초 삼성이 먼저 점수를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디아즈 선수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오늘 폰세 선수가 허용한 안타 또는 뭐 희생 플라이 이런 모든 거는 전부 다 본인이, 그러니까 투수가 유리한 볼 카운트, 맞아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아니면은 초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커맨드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박진만 감독도 폰세의 실투를 우리 선수들이 잘 공략을 했다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폰세가 그 강한 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리한 볼 카운트. 사실 폰세와 같이 구위가 좋은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유리한 볼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면은 사실 안타 확률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근데 오늘은 정반대 현상을 보이면서 사실 디아즈 선수가 안타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이때도 사실은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3구째. 예, 3구째 맞죠? 그 다음에 김영웅 선수에게도 우측 2루타를 이제 허용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상황도 투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주자가 순식간에 무사 2, 3루가 되고 이재현 선수가 우중간 2루타를 치잖아요. 이때는 또 초구를 바로 노려치면서 맞습니다. 2점 줬을 때 분위기가 와, 예. 폰세가 이렇게 쉽게 점수를 준단 말이야. 왜냐면 1회 초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2회 들어가자마자 3연속 안타 허용하고 실점할 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예, 이거 우리 생각대로 안 가는 데라는 느낌이 왔었죠. 예. 네. 그 이후에 좀 이재현 선수가 우익수 실책으로 이제 3루까지 이동을 네네. 하면서 그 이후에 또 강민호 선수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붙하게 됐죠. 그래서 네. 폰세가 2회에만 석점을 실점해서 네. 야, 이거 한 이닝에 이 석점을 실점한 경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 경기에 3점을 실점해도 사실 많다고 저희가 올해는 그럼요. 느껴야 되는 게 폰세 선수인데 네. 이미 2회에 3점을 실점하면서 이게 좀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네가 조금씩 이때부터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 강민호 선수에게 희생 플라이 맞았을 때도 역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빠른 볼을 또 힘으로 누르려다가 네. 희생 플라이 허용하면서 결국 3실점. 아마 하나 입장에서도 이때는 아마 벤치에서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폰세가 너무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고 만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3대 0의 스코어를 야, 이렇게 되면 삼성 이 폰세를 상대로 석점을 뽑아냈고 네. 야, 1차전을 만약에 폰세를 올렸는데 가져간다면은 이 시리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럼요. 네, 업셋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곧바로 하나이글스가 2회 말에 반격을 시작하는데 야. 여기서 경기를 또 뒤집습니다. 여기선 또 이제 하주석 선수가 이닝 시작하자마자 네. 바로 반격에 또 우전 안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런 김태현 선수도 역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늘 두 투수가 네. 뭔가 패턴이 비슷해요. 맞아요. 하주석 선수도 사실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안타를 치고 네. 그리고 김태현 선수는 원볼 또 투 스트라이크인데 또 이 좌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순식간에 주자를 모으거든요. 그리고 서 최재훈 선수가 1루땅볼로 아웃이 되긴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심우준 선수가 이제 3루 앞 땅볼 되면서 주자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 3루주였던 하주석 선수가 걸리잖아요. 예, 걸리면서 이제 태그아웃이 됐죠.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회를 못 살리네. 하나가 여기서 좀 한 점이라도 추격을 했어야지 네. 좀 이게 될 텐데 결국 기회를 못 살리구나 하면서 손아섭 선수 타석에 넘어가는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손아섭 선수 타석에서 발생을 합니다. 기록은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하나이글스가 그렇죠. 경기를 이제 뒤집게 되는데요.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지금 투아웃 상황이었고 삼성 입장에서 투아웃 네. 상황이었고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그냥 실점 네.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자 보시죠.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투수 앞 땅볼이 됐어요. 손아섭 선수의 맞아요. 타구가. 네네. 그래서 가라비토 투수가 공을 잡고 지금 강민호 포수가 지금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1루로 던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 2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이라면은 당연히 1루로 1루로 간다. 왜냐면은 네. 가라비토 선수가 뭐 이 공을 더듬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잡았어요. 물론 공은 빗 맞았기 때문에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한 절반밖에 안 갔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가라비토 선수가 강민호 선수도 지금 보세요. 홈플레이트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떨어져 본인한테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올 거란 생각도 생각을 못했어요. 안 한 네.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가라비토 선수가 예상을 뒤엎고 홈으로. 왜냐면 이게 더 그런 게 뭐냐면 볼스아웃 상황이 아니라 태그아웃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1루를 가는 건데 가라비토 선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민호 선수에게 네. 토스를 하고 이 토스가 좀 벗어나고 정말 미친 짓을 했던 김태현 선수가 홈을 파고들면서 한 점을 주는데 그 한 점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맞아요. 거죠. 저게 이제 투아웃 1, 3루 상황에서 그래서
김태현 선수가 홈으로 뛰었고 투아 상황이니까 다 스타트를 끄는 상황에서 저기 보시면 손아섭 선수가 지금 반밖에 못 갔었잖아요. 저 정도밖에 못 갔죠. 저건 그냥 아웃 타이밍이긴 했어요. 1루에 네. 던졌으면은 좀 충분히 아웃을 시킬 수 있고 이닝이 종료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네. 참 아쉬웠는데 차명석 전 해설위원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네. 잘못된 선택 밀려든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거 안타깝고 이게 딱 여기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는 순간 그렇죠. 5점을 실점하는 맞습니다. 결과가 돌아왔거든요. 예. 예. 저기서 이제 강민호 선수에게 전달을 했고 강민호 선수가 태그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김태현 선수가 또 잘 피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판도까지 갔어요. 네. 아슬아슬한 타이밍이긴 했는데 김태현 선수의 왼쪽 손 살짝 틀면서 들어갔잖아요. 네. 왼쪽 손이 먼저 홈플레이트를 짚으면서 비디오 판독에도 불구하고 세이브 판정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이후인데 가라비토 선수 본인이 이제 그게 스스로 좀 자책감이 들겠죠. 네. 그 다음 타자 리베라토 선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주고 아하. 끊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하나에서 제일 중요한 안타 문현빈 선수의 타석에서 문현빈 선수가 올 시즌 말루타 4할 오픈 홀이요. 네. 네, 말로에서 4할 오픈 홀이. 예, 여기서 3구 상황, 여기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스위퍼였습니다. 네. 휘어지던 스위퍼를 당겨치면서 우측에 와, 그 담장 넘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담장 상단 쪽이었죠. 네, 상단을 맞추는 싹쓸이 2루타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경기의 분위기가 하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4대3 그래서 한 점의 리드를 네, 오히려. 하나이글스가 네. 예. 뺏어갔는데 문현빈 선수도 좀 가을 야구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인데 처음 포스트 시즌 진출인데. 뭐 처음 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네. 계속 하나 3번 타자였던 것처럼 네. 딱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올 시즌에 제가 어제 오프너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팀을 살리는 홈런을 삼성전에 쳤었는데 오늘도 팀을 살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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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에는 팀을 살리는 역전 3타점 2루타를 쳤습니다. 예, 역전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기록을 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네. 노시환 선수의 네. 타석으로 이어졌는데 노시환 선수가 또 추가점을 만들더라고요. 노시안 선수도 이게 공을 잘 쳤어요. 바깥쪽으로 휘어져 도망가는 커브였었는데 네. 이 공을 또 당겨치면서 좌전 안타 만들고 결국은 대량 득점, 5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정말 너무 순식간에 네. 경기를 5대3으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야, 이 폰세랑 가라비토 선수가 나왔는데 5대3 스코어가 2회 말에 되길래 야, 이거 오늘 경기는 진짜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전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래서 노시환 선수의 추가 점수까지 오늘 이제 5타수 3안타 기록이 나와 있으면 타점을 거기서 올리면서 네. 2점의 리드를 하나 이글스가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다시 또 3회 초가 돼서 따라가는데 야, 이 폰세 선수가 그 2점의 리드를 또 못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폰세는 네. 사실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그래 석점 줬어. 근데 우리 팀이 한 번에 뒤집네. 당연히 잘 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바로 3회에서 시작하자마자 김지창, 김성룡 선수에게 김성윤 선수에게 바로 연속 안타,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사 1-3루. 그리고 거기서 구자욱 선수 타석에서 서로 이제 약간 또 신경전. 신경전이 네.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구자욱 선수가 희생 플라이로 한 점 추격, 바로 또 추격에 나섰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대4가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신경전은 그 서로 좀 타이밍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막 구자욱 선수 계속 타이밍 요청하고 결국에는 김경문 감독까지 좀 올라왔었어요. 일단은 뭐 폰세 선수는 시즌 내내 저렇게 했었습니다. 이미 시범 경기 때부터 맞아요. 저게 네.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모든 문제는 피치 클락이 너무 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건 네. 투- 규정 어긴 거 아니다. 시간이 네. 있는데 네. 심판진도 할 말이 그러니까 심판진한테도 뭐라 못하는 건 규정에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가 느껴진다면 네. 주의를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구자욱 선수도 마찬가지죠. 본인 타이밍을 맞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심판한테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피치 클락 시간이 너무 긴 거에 따른 모든 지금 이 나비 효과 여기 이 세 선수가 세 선수가 아니죠. 구자욱 선수랑 네. 폰세 선수가 좀 신경전이 있는. 거기다 심판까지 네. 3명. 맞습니다. 심판도 한번 결국 주의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거기서 약간 좀 싸해지는 분위기가 있었고 어쨌든 그래도 구자욱 선수는 희생 플라이를 만들어내면서 일단 추격을 잘 만들고요. 또 오늘 김영우 선수가 너무 좋았어요. 활약도가 좋았죠. 디아즈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여기서 그냥 한 점 추격에 네. 그치나 했는데 여기서 김영우 선수가 우전 적시타를 치면서
기어이, 그러니까 돌아서서 바로 동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폰세가 이렇게 실점을 한 경기를 진짜 처음 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삼성이 그러니까 2회 비기닝으로 먼저 기선제압했는데 네. 너네 비기닝 했어? 우리도 비기닝 할게. 그래서 5점 내버리고. 네. 니네 5점 냈어? 우리 바로 동점할게. 네. 그게 바로 일어난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3회 초까지 상황 그래서 3회 초에 동점이 됐어요. 네, 네. 김영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좀 빠졌었는데 돌아와서 이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더 기대케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확실히 이 포스트 시즌에 아, 약간 삼성을 이제 좀 대표할 선수가 될 가는 것 같아요. 김영웅, 맞아요. 이재현. 젊은 나이부터 정말 기죽지 않고 잘 쳐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3회 초가 끝났을 때 양팀 스코어가 지금 5대5가 됐고 3회 말 하나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또 육성원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8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성원이 삼성 3회부터 하나 팬분들이 정말 결의를 갖고 3회부터 육성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홈팀에 힘을 실어주기 맞습니다. 위함인 것 같은데 선수들도 느끼잖아요. 네. 육성훈원을 지금에 우리 보고 힘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발행과는 다르게 힘을 못 썼죠. 네, 3회 말에. 3회 말은 정말 뭐 너무 힘없이 물러나고 4회 초고 되자마자 뭐 저희가 아까 얘기했을 때 키플레이어 오늘 김태훈 선수를 뽑았었는데 예.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예. 이제 3회까지 정리를 했고 자 문동주 선수 인터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1차전 데일리 MVP예요. 일단은 뭐 총평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았다라고 했고 오늘 투입을 예상했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기보다는 폰세 선수이기 때문에 폰세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6회까지 던져서 고마웠다. 폰세는 폰세였다라고 했고 시즌 막판에 이제 불펜 경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걸로 힘든 거랑 뭐 어색한 건 없는지라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전혀 연습을 해서 어색하지 않았고 새로운 이닝을 올라가는 거라 부담이 없었다. 삼성 타선이 좋았고 기세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고 구속 관련해서는 뭐 그냥 똑같이 던졌고 관중분들의 반응이 달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네. 1, 2kg는 사실 차이가 없는데 좀 힘줘서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레머니 관련해서는 원래 이렇게 세레머니를 막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세레머니가 저희 팀 승리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다.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세레머니라면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볼 배합 관련해서는 재훈 선배님이 그 전에 타자들을 다 상대하셨고 재훈 선배님이 사인을 주시면 나는 믿고 던지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포시 공기에 관련해서는 주황색 우의를 입고 오시는 모습에 뭉클했다. 즐기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잘 즐겼다라고 말을 했고 승부처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는 은성 선배님이 결승타를 치셨을 때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때가 승부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4차전 혹시 이제 선발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몸 관리에 대해서는 내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꼭 오늘 같은 피칭이 아니더라도 팀의 승리를 위해 던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다음에 연투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왔는데 연투 문제 없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고 팬들에 관련된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오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즌 마지막 경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준다는 걸 알았다. 남은 경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댓글에 문동주 선수 162를 찍었고 어진명 팀장의 이 타자는 500km를 찍었다고. 500 좀 더 해서 600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들으면서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동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제 3회 말까지의 상황을 딱 정리했는데 3회 말까지 그래서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네. 예. 뭐 그러면서 뭐 정말 이 경기가 재밌구나 생각보다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까지 놀라움이 있었죠. 네. 야 이렇게 양팀 선발 투수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문제는. 자 지금부터 이제 4회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선발 라인업에 지금 김태현 선수 이름을 올렸을 때 왜 박지만 감독이 김태현을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오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4회 초 선두 타자로 김태훈 선수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초구 빠른 볼 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초구 154km의 빠른 볼. 이거 뭐 맞는 순간 바로 홈런인 걸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잘 맞은 타구가 나오면서 다시 삼성 라이온스가 6대5로 네. 리드를 잡았고요. 그리고 폰세 선수가 국내 야구 KBO 리그에 등장한 이후에 최초로 3이닝 연속 실점을 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인 예. 연속 실점에
본인이 이제 등판한 경기 중에 최다 실점입니다. 네. 그 전까지 5실점이 최다였는데 네. 이제 6점째를 내주면서 최다 실점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 뭐 예상이 하나도 안 되는 경기라는 게 폰세 선수가 6실점할 줄도 몰랐고 아, 3이닝 그럼요. 연속 실점도 네. 솔직히 몰랐고 네. 솔직히 김태훈 선수가 홈런을 칠 거라고 예상한 분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은 정말 예상이- 예상이 하나도 안 맞는 경기. 예상이 다 빗나갔어요. 네. 예, 예. 다 빗나가면서 김태훈 선수의 이 솔로 홈런으로 다시 삼성이 한 점을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아웃카운트 3개를 연속해서 잡아낸 이후에 이닝이 끝났고 4회 말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은 투수가 바뀌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1사 상황이 됩니다. 네. 1사 상황에서 볼넷을 가라비토 선수가 허용을 해요. 리베라토에게. 맞습니다. 허용을 하자마자 그때까지 리베라토 선수 투구수가 일어난 게였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리베라토를 내리고 이승민 선수를 투입을 해서 문현빈 선수 네. 바로 그 전타석에 싹쓸이 2루타를 쳤었잖아요. 그래서 문현빈 선수를 의식을 하면서 이승민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박진만 감독이 좀 오늘은 그런 준플레이 때에 그런 좀 투수 교체 우리 따르지 않은 게 문현빈 선수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주자 1-3루가 되는 네. 그런 위기 상황을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이승민 선수를 계속해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원포인트 릴리프 맞아요. 자완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번 포스트 시즌 최초로 양창섭 선수를 등판을 시키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노시환 선수하고의 승부가 어쨌든 양창섭 선수는 되게 중요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병살타가 나오는데 김영우 선수가 또 이 타구를 잘 잡아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 아쉬운 건 이제 볼 카운트가 맞아요. 3볼이 됐고 원 스트라이크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 공을 쳤는데 이게 하필이면 3루 정면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타구 자체는 잘 맞았지만은 강한 타구 야수 정면이었고 김영웅 선수가 침착하게 처리하면서 병살 타구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사실 병살을 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찬석 선수를 투입한 그러니까 투심을 많이 던지는 양찬석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확실하게 보면서 일단은 거기서 실점을 하지 않고 일단은 뭐 아까 그 이승민 선수의 그런 안타 허용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양창수 선수의 투입은 성공을 거두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넘어가게 됩니다. 양창섭 선수가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 첫 등판을 네. 한 거죠. 저희가 계속 어디 실종된 거 아니냐 했는데 예, 살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첫 번째 승부수였던 것 같아요 투수 네, 교체에서. 네. 근데 일단 성공을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양참 선수가 뭐 5회까지 잘 던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빠른 시점에 이제 위기 상황이 오자 바로 이제 바꿨는데 뭐 한 점 차다 보니까 급한 그렇죠. 상황이기도 했었고 네. 가라비토 선수가 그래서 3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고 내려갔어요. 선발 맞습니다. 투수인데. 드디어 이게 드디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삼성이 이제 처음으로 6이닝을 못 선발이 6이닝을 못 던지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가라비토 선수가 2회에 네.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서 흔들리면서 5실점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지 않는가 했는데 오늘은 박진만 감독이 빠르게 네. 움직였고 아마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휴식을 조금 네. 생각보다 더 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펜 선수의 체력에 이제 회복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1차적으로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네. 폰세 선수가 실점을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이닝을 소화해내면서 오늘 이제 6이닝까지 채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한 게요. 네. 정말 실점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김경문 감독은 예전부터 그 믿음의 야구라는 걸 많이 좀 네. 알려진 분이잖아요. 네. 폰세 선수가 5회, 6회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초반에 실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폰세 선수의 투구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5회 3자범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4회 초죠. 4회 초에 공 12개밖에 던지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5회에 올라서도 15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이닝 동안 4회, 5회 투구수를 줄이면서 5회가 끝났을 때 투구수가 86개니까 예. 그래서 6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투구수를 맞춰놓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더 던지겠다는 의지를 오, 계속 김경문 감독한테 얘기했고 네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6회 말에 동점의 발판을 그래도 마련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보통 이제 투수들을 결국은 많이 쓰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하나는 4명 썼습니다. 네. 폰세 그렇죠. 이거의 1등 공신은 폰세 선수가 6이닝을 던져준 게 예. 네. 네, 4명으로 끊을 수 있었고 반면 삼성은 오늘
8명을 사용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폰세 선수가 그래도 뭐 안 좋은 이제 많은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선발의 제1 덕목을 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때 1차전 예. 경기고. 그러니까 이 특히 포스트 시즌에 투수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퍼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퍼즐 맞춰 보셨죠? 퍼즐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퍼즐이 투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많은데 그 퍼즐이면 하나를 잘못 끼게 되면 다시 다 뜯어내고 해야 되고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 이게 불안한 고리가 나타나도 네. 경기 자체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삼성 입장에서 아쉽게 그런 장면이 나오고 네. 만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점 뒤져 있는 상황에서 폰세 선수가 계속 이제 더 이상 실점하지 않고 끌고 가면서 6회 말에 하나가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아 이게 이제 6회 말에 이게 동점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이제 결국 승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세가 그래도 초반에 많은 실점, 6실점이나 있습니다만은 4, 5, 6회를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6회 말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심우준 선수가 선두 타자였습니다. 근데 심우준 선수가 우전 2루타 밀어친 타구가 1루수와 파일 라인 사이를 빠져나가는 2루타를 기록을 하게 되고 손아섭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손아섭 선수가 앞선 두 타석 물론 아까 안타로 기록됐습니다만 사실 그건 좀 행운의 안타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통렬하게 중견수 우측을 넘어가는 2루타를 치면서 여기서 동점을 만들면서 분위기가 하나 쪽으로 확 넘어오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이에 그러니까 양창섭을 내리고 배찬승 선수를 지금 올리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승부처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예,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손아섭 선수 타석에서 처음에는 번트를 시도를 하는데 손아섭 선수가 번트를 실패하면서 볼 카운트 싸움 몰리게 됩니다.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인데 여기서 박진만 감독이 깜짝 카드. 원앤투에서 예, 그래서 양창섭 선수를 내리고 오늘 경기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배찬승 선수를 올리면서부터 모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야, 이 정규 시즌 때 이런 적이 있었나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 박지만 감독이 네. 볼카운트 승부 싸움을 하고 있는 데서 투수를 바꾼 적이 맞습니다. 있었나요? 이렇게 바꾸는 분은 저는 네. 한 분밖에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네. 그러고서 바꾸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바꾸는 경우가 네. 보통 투수를 볼카운트 도중에 바꾸는 경우는 저는 많이 본 건 원볼 아니면 최대 투볼 이럴 때 이제 바꾸는 경우는 많았어도 볼카운트가 유리할 때 바꾸는 거는 부상 이외에는 저는 처음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특이했어요. 사실 이제 기록적으로 이런 상황에 올라가면은 이 아웃 처리가 되면은 전투수 네. 양창섭 선수의 기록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분리할 때 올라야지 본인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제가 굳이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진 욕심이 생긴 거죠. 볼 카운트 싸움 이제 그렇죠. 번트를 당연히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뒤를 봐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볼 카운트 싸움에 유리해지니까 만약에 주자가 그때 1루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럼 양창섭 계속 밀고 갔을 거라고 봐요. 왜? 양창섭 선수가 그라운드볼 유도 능력이 있으니까 병사를 감안했지만 어차피 2루에 있고 지금 원볼 투 스트라이크야. 그러면 삼진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배찬승을 투입해서 네. 삼진으로 잡자. 주자를 묶어놓고 이 생각이 박진만 감독이 나오면서 결국은 배찬승 선수를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아섭과 배찬승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이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파울 만들면서 네. 대처를 잘 하다가 결국에 빠른 공을 또 안타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초스타를. 그러니까 볼 카운트 싸움 본인이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풀 카운트 싸움까지 끌고 가면서 네. 손아섭 선수가 끈끈한 싸움을 해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자를 또 내보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또 배창 선수도 왜 그 상황에 본인을 올렸는지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진. 삼진을 잡아야 되는 생각으로 150km짜리 빠른 볼이 예. 높은 쪽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고 들어갔고 이 공을 손아섭 선수가 놓치지 않고 2루타로 만들면서 기어이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끌고 간 겁니다. 다시 이제 1타점 적시 2루타 동점 만들면서 2루 네. 베이스에서 이제 독수리 세레모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간 싸인 느낌이 살짝 나는 네. 독수리 세레모니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손아섭 선수가 2루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역전의 좀 기회가 찾아오죠. 네. 네, 기회가 찾아오는데 여기서 또 한번 또 여기서 리베나토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하나에게서 오늘 1대6 에서. 손아섭 선수가 진짜 저 지금 네. 네.
하네스님이 말씀하신 키맨인 게 이외에도 사실 가라비터의 선택이 손아섭 선수의 타구였고 맞아요. 예. 동점타도 손아섭 선수 쳤고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상황도 손아섭 선수가 네. 좀 약간 보네드 플레이였죠 사실. 손아섭 네. 선수가 2루에 있었고 리베라토 선수의 타석에서 리베라토 네. 선수가 안타를 때리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때도 리베라토 선수를 상대로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을 만들어요. 네. 하지만 결국은 풀카운트 상황이 되고 마지막에 또 승부수 149km의 빠른 볼이 또 높은 쪽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볼을 리베라토가 놓치지 않고 이거는 맞는 순간에 네. 어우 이거는 물론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잘 맞았구나. 몬스터볼을 직격으로 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손아섭 선수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을 바라보면서 펜스를 때릴 때까지 지켜보거든요. 우익수가 잡는 줄 아는 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 정도의 베테랑 선수면은 들어봤어야 되는 네, 거예요. 사실은 이건 맞는 순간에 이건 무조건 못 잡는 타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구 판단을 잘못하면서 리베라토 선수 타구에 결국은 본인이 3루까지 멈췄죠. 밖에 네. 못 가면서 일단 본인이 역전 주자였는데 거기서 묶이게 돼요. 3루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루 2루 상황이 됐고 이원석 선수로 대주자가 들어가면서 네. 삼성은 앞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 때 SSG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네, 그 네. 배찬승 올리고 이어서 이제 이호성 이호성 선수를 선수를 올리는 붙여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실점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의 느낌처럼 다시 가기 맞습니다. 위해서 이호성 선수를 올리는데 네. 그 다음에 아웃카운트를 잡긴 하죠. 네. 그 전에 이제 아까 오호건님이 질문하신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왜 네. 이현석 선수를 교체했냐? 어. 네, 그거는 하나예요. 그 희생- 땅볼 뭐 희생 플레이도 있고 땅볼 네. 때 컨택 플레이를 통한 득점을 하려면 손아섭 선수보다 이현석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피드가 더 그걸 빠르니까 그런 네. 상황, 네. 뭐 땅볼이 됐. 근데 이제 땅볼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게 전진 수비를 이제 맞습니다. 당겨냈기 때문에 그라운드 볼 뭐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만은 짧은 플라이에도 이원석은 승부를 걸 수 네. 있다. 왜? 역전 주자잖아요. 네. 그런 걸 네. 이제 바라고 교체를 한 거고. 네. 이호성 선수가 거의 막을 뻔했습니다, 사실. 아, 나오자마자 문현빈 선수 19까지 갔는데 결국은 슬라이드로 삼진 잡았고 노시환 선수도 하이 패스트볼로 삼진 잡으면서 정말 동점 상황. 물론 동점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마치 SSG와의 그 그쵸, 4차전에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무사 3루로 막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여기서 맞고 틀어막고 다시 가져가는 분위기로 가나 싶었습니다만 야 베테랑 최은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베테랑 선수가 앞선 두 타석 사실 네. 좀 기회를 놓쳤었어요. 놓쳤죠. 최현수 선수가. 근데 그 전 타석에 안타를 치더니 이번 타석에 정말 중요하게 바깥쪽 떠는 이호성 선수의 또 이 주무기 중에 하나죠. 커브 낮게 떨어지는 공을 우측으로 밀어치면서 2타점 적시타치면서 기어이 하나가 네. 다시 리드가 네. 아니죠. 첫 리드를 잡은 거죠. 아니, 첫 다시 리드가 아니- 리드죠. 네, 두 번째 네. 리드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치는 걸 보시면 베테랑답게. 맞아요. 딱 결대로 네. 딱 떨어진 쳐가지고 것도 보고. 우익수 앞에 떨어뜨려. 맞아요. 예, 다리 오른다리 좀 빼면서 네. 살짝 빼면서. 네. 정말 잘 쳤습니다. 근데 그 타구 때 적시타가 되면서 가장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선수는 손아섭 손아섭 선수였어요. 선수. 아마 손아섭 네. 선수는 문현빈 선수하고 노시환 선수가 삼진 나갈 때 앞이 노래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야 이거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은성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그 네, 모든 게 묻혀지고 하나가 이제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가 되냐면은요. 예. 경기 상황상 물론 이제 이 볼카운트 싸움 중간에서 배창 선수 올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배찬승 이호선 가장 강한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실점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 시도가 실패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선수들을 너무 일찍 다 당겨 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재훈 선수 이전에 이 두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좌우 세러맨들입니다. 네. 이 선수를 이미 6회에다 육회. 써버린 네. 이런 결과가 되니까 7, 8회, 7, 8, 9회 3이닝이나 남아있는 가운데서 정말 이 불펜 운용하는 게 네.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6회 말까지의 상황이었는데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7회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7회에 들어서 7회 초에 하나이글스가 폰세를 노리고 바로 문동주를 올리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폰세가 6회까지 던진 게 김경문 감독이 문동주 선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발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폰세가 6이닝을 던진 게 네. 문동주 선수가 새로운 이닝에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네, 아주 6회를 좋은. 꽉 채워줬으니까 올라오면서 여러분 뭐 계속 아까도 그런 걸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이거는 정규 시즌이 아니라 포스트 시즌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네.
161.6km. 이 정도면은요 100.5마일 정도 구속이 나옵니다. 100.5마일. 101마일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100마일이 여러분이 이게 100.9마일이에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101마일까지는 아슬아슬 0.1마일, 그러니까 1km 차이로 안 됐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 프로하고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런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구나. 예. 와, 문동주 선수가 6회, 7회죠. 7회 7회 포심 평균 구속이 159.8입니다. 159.8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반올리면 160이라는 거의 얘기죠. 160이라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포심 평균 구속입니다. 예. 최고 구속이 아니라. 보면서 야 다른 선수들보다 한 10km 더 빠르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강민호에게 초구 제일 먼저 올라와서 공 던진 게 158 나오고 이 161.4죠. 정확하게는 161.4. 본인 그전 최고 그전 구속이 기록이. 네. 161.4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찍은 게 161.6. 6인데 이게 이제 김지찬 선수를 상대로. 예. 네, 야, 진짜 그 여린 김지현 선수 상대로. 예.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야. 정말 뭐 시원시원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던지는 게. 예. 네. 그래서 강민호 네. 선수에게 삼진, 박병호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는데 뜬공, 네. 김지찬 선수에게 삼진. 그리고 나서 이제 포효하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네. 이 문동주 선수가 이렇게 표현하는 선수가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것도 이러면 오히려 약간 팀 분위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 네, 이제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알던 시즌 내내 보여준 모습은 박상원 선수 7회, 8회는 한승혁 선수 그리고 9회 김서현이었는데 이미 문동주 선수를 올릴 때는 멀티 이닝을 맡기겠다. 네. 그러면 이제 첫 이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7회를 너무 깔끔하게 정말 이 9위로서 완전히 삼성 오늘 방망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 폰세에게 점수 뽑아낸 거 보세요. 그렇게 했음에도 그 타선을 완전히 삭제시키면서 8회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동주가 올라왔다. 불펜으로 네. 올라왔고, 자, 이렇게 되면은 7회를 막았고, 네. 8회, 9회 두 이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러면 김서현 선수가 9회 올라오면, 문동주가 한 이닝을 더 던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면서 7회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문동주 선수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시즌 내내 뭐 거의 그러니까 불펜 투수가 아닌 선발 투수로 뛰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멀티 이닝을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즌 후반에 KT와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을 믿고 올린 게 완전히 적중을 하면서 네. 7, 8회를 정말로 문동주 선수가 그러니까 징검다리 어쨌든 결과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역할은 9회에 김서현 선수 올려줄 때까지의 딱 연결고리였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거죠. 네. 7회는 그냥 진짜 구속으로 찍어 눌렀다면 네. 저는 8회는 다르죠. 이 선수가 확실히 이제 그 선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닝을 끌어간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159.8이었는데 갑자기 8회 들어서 포심 평균 구속이 154.9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네요. 확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진 건 네. 아닌데. 저는 오히려 뭐 7회를 본인의 뭐 100%로 던졌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것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 뭐 내일 등판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일 등판 생각하기에는 내일 등판은 오늘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그래서 저는 힘이 그만하고요.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모든 구속이 다 한 5kg씩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버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령이 있는 선수가 돼서 네. 충분히 이제 아니, 2이닝을 근데 깔끔하게 버텼어요. 이게 좀 사람이 우리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회에 워낙 문동주 선수가 뭐 맞아요. 진짜 어째 찍히긴 162가 찍히고 이 모습을 보니까 사실 8회에도 156, 7을 던지고 네. 154kg 이런 거 던지고 거의 150kg 중반대 구속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던졌다고 지금 뭔가, 예,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간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154.8도 사실 지금 KBO 리그에서 거의 탑 3 안에 드는 구속인데 그럼요. 올해 저기 평균 구속이 몇이라고 그랬죠? 146 정도 됩니다. 그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이 평균 구속이 제가 페스티벌. 알기로는 기록이 된 이후에 올해가 가장 높습니다. 146kg가 네, 가장 네. 높은데 문동주 선수는 거기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은 8회에는 조금 더 다양한 구종, 네. 뭐 커브 또는 뭐 커터성 슬라이더
포크볼 이런 걸 다양하게 보이면서 선두타자 김성윤 선수에게 안타를 허용했습니다만 거기서 좀 위기가 올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다양한 구종을 보여주면서 역시 데미지 없이 8회도 마치게 되는 거죠. 구자욱, 디아즈, 김영우 선수 차례로 이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네. 실점하지 않고 이제 8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그 이후에 이호성 선수 이후에 이승현 선수가 올라와서 잘 이닝을 또 소화해줬죠. 아 맞습니다. 7회를 잘 막아줬죠. 막아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승현 선수 7회가 맞고 문제는 8회에 결국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삼성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백찬승 선수랑 이호성 선수를 좀 당겼으면서 네네. 이승현 선수도 올렸고 이제 8회에 어떻게 갈 것이냐 했더니 이재욱 선수를 올리더라고요. 이재욱 선수를. 그렇죠. 이재익 선수를 올리면서 거기서 약간 좀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를 잡았는데 결국 여기서도 최은성 선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3루주자 문현빈 선수를 불러들이고 네. 2점 차가 석점 차.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9회는 김세현 선수를 올릴 텐데 지금 이 석점 차가 만들어진 순간 김경문 감독이 가장 원하던 점수가 맞아요. 된 거예요. 왜? 김세현 선수는 세이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그냥 세이브 없이 올리는 것과 세이브 상황에 올리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럼요. 어차피 이번 포스트는 첫 투파라는 김세현 선수에게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점수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9회 초에 삼성 라이온스의 반격을 감안했을 때 이 한 점의 의미는 상당히 컸죠. 그 한 점도 최은성 선수가 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제 최은성 예. 선수가 2점 차에서 석점 차로 벌려지는 적스타를 또 때려냈어요. 네. 이 선수가 뭐 주장에다가 베테랑으로서 오늘 활약을 뭐 다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예. 그러면서 9대 6으로 석점 차로 스코어 차를 좀 벌린 다음에 9회를 맞이했는데 야 9회 드디어 이제 김서현 선수가 포스트 시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9회 이제 올라왔어요. 음악과 함께 등장음악과 함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야 초구 던질 때까지만 해도 저거 좋은데? 네. 바깥쪽에 보더란에 151km짜리 빠른 볼을 딱 꽂아놨어. 오, 괜찮았어. 네. 근데 두 번째 슬라이더, 빠졌어. 이재현 선수와의 승부. 근데 사실 3구째 홈런은 이재현 선수가 정말 진짜 잘 잘 쳤어요. 쳤어요. 저는 이재현 선수가 밀어치는 홈런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네네. 워낙 안쪽 공을 잘 당겨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와 바깥쪽 공을 밀어서 우중간 펜스를 라인으로 넘기는데 김선 선수를 있다 보니까 이게 세이브 상황 첫 올라와서 맞습니다. 포스트진에서 첫 타자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첫 아웃카운트 잡는 거. 이재현 선수를 잡았더라면 김서현 선수의 오늘 하루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깨트린 게 바로 이재현 선수였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솔로 홈런 4차전에 이어서 지금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2경 연속 홈런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입니다. 네.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주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점수 차이가 9대 7 2점 차로 좁혀집니다. 자 좁혀지면서 이 경기 좀 분위기가 또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 김선 선수가 네. 시즌 막판에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죠. 이 페넌트 레이스 때는 삼성전에 좀 강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무실점이었어요. 네. 아예 실점이 없었고 5세이브나 기록했었는데 네. 일단 첫 타자한테 저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조금씩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후속 타자 김태훈 선수가 또 초구를 노려치면서 또 안타를 치고 출루를 합니다. 예. 그 다음까지는 더 가서 지켜봐요. 강민호 선수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고 하지만 그 타구가 바운드가 컸기 때문에 대주자였던 홍현비 선수는 2루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성규 선수의 타구가 이게 넘어가는 줄 넘어갔습니다. 알았어요. 와. 이거 넘어갔으면 그냥 동점되고 경기가 완전 리셋이 되는. 저희 아직까지도 야구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15회까지니까. 네. 생각해도 싫네요. 상상해도 와, 싫습니다. 진짜 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야 이게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여기서 한 점이 더 추가가 됐죠. 네. 이제 홍영민 선수가 홈까지 들어오면서 9대 8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펜스 플레이가 너무 잘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성규 선수가 이 장타성 타구를 치고 1루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오늘 문현빈 선수가 이 수비 하나는 정말 잘해준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상위 타서 1번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의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좌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혹시 뭐 정우주 뭐 네, 정우주 예상을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김범수 선수가 등장을 하게 좌투수. 되죠. 예. 김범수 선수가 여기서 올라올 줄은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오늘 활약을 떠나서 김범수 선수가
올 시즌 본인의 활약도에 비하면 좀 과소평가받는. 그것도 과거에 맞아요. 음. 너무 좀 긴 기간 동안 김범수하면 파이어볼로 하지만 컨트롤 엉망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올해는 솔직히 데뷔하고 최고의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근데도 늘 과소평가받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올라와서 오늘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찬 선수와의 이제 승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루 땅볼이 만들어졌거든요. 네네네. 이성규 선수가 일루 주자였었고 네. 이 일루 땅볼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최은성 선수의 수비가 좀 아쉽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겼으니까 덮일 부분이 네. 아까 손아섭 선수의 주루 플레이 사실 미스였었죠. 음. 그리고 김지찬 선수의 타석이 일루 땅볼 갔는데 여기서는 김지찬 선수의 발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무조건 지금 한 점 차까지 추격을 당했잖아요. 네. 선두 타자 1루에서 2루 뛰는 이성규 선수를 먼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루 왜냐면 거기서 도루 뛰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2사 상황까지 되면. 맞아요. 그걸 생각했는데 그 노련한 또 최은성 선수가 욕심을 내면서 1루를 굳이 태그를 하고 2루에 던지니까 예, 주자 이거는 2루가 된 거예요. 태그아웃 상황도 되고 결국은 네. 2사에 2루 되면서 끝까지 사람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주자가 2루 상황이었고 다음 타자가 김성현 김성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네. 안타 하나면은 또 동점까지 될 수 있는 동점 되는 거죠. 한 점 차에서. 네. 그래서 그 수비가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냥 약간 본능적으로 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은 그러니까- 위치가 네. 완전 베이스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본적으로 잡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아마 그러면- 그러니까 순간적인 게 찰나잖아요. 네. 발 빠른 김지찬 먼저 아웃시켜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산산 선수들이 이런 상황 되면은 상황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상황 보니까 지금 한 점 차에서 왜 주자를 득점권에 먼저 보내요? 네. 선행 주자를 잡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어쨌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 다 네. 묻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김성현 선수를 뜬공 처리하면서 네. 결국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 리베라토 선수가 잡고 이렇게 하나 이겼으니까 9대 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다시 한번 복귀해 봤는데 야, 오늘 정말 많은 얘기거리들이 나왔습니다. 힘드네요. 예. 자,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리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스탯 포인트 오늘 어떤 게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WPA 3위는요. 네. 손아섭 선수의 동점적 시타였습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손아섭 선수가 1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타율이 3할 9푼 6리. 오. OPS 0.986. 네.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어쨌든 좀 승부수로 배찬 선수를 했지만 이게 네. 동점을 결국 허용하면서 좀 아쉬웠고 예. 2위는 이제 같은 이닝에 최은성 선수의 결승적 시타였죠. 그렇죠. 저게 터졌을 때가 이제 25.3%가 확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승리 기대 확률이니까. 맞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최은성 선수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동점 상황에서 3할 8리에 5홈런 21타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는 사실 베테랑 선수의 활약도 정말 중요한데 최은성 선수가 오늘 5타수 3안타 3타점. 네네. 정말 좋았고요. 예. 1위는 문현빈. 하나 팬분들이 또 애정하는 젊은 싹쓸이. 선수죠. 싹쓸이 나왔을 때. 문현빈 선수의 3타점 2루타, 역전 3타점 2루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말이 오늘 정말 네, 중요한 시점이었던 많은 것 일들이 같아요. 있었죠, 진짜. 그러니까 문현민 선수가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경기를 오늘 출전했는데 그러니까요. 야, 저 상황에서 저 와. 싹쓸이 2타 야, 2타를 맞습니다. 기록을 해 가지고 저도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 네. 21살 선수가 야. 중요한 순간에 이제 침착하게 쳤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근데 네. 또 2루 가서는 그 약간 울듯이 포효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딱 그게- 21살 같은 느낌이 들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네, 오늘 경기 초반의 해결사는 이 문현민 선수였습니다. 초반에 해결사 그리고 최은성 선수가 중후반에 이제 이제 경기를 해결사였죠. 해결사 그다음에 해줬고 이제 손학 선수가 또 중투 손아섭 선수가 오늘 약간 명품 조연으로서 조연 역할 해줬고 네. 자칫 잘못하면 아우 네. 예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네. 예. 그다음에 레버리지 인덱스 탑 3. 3위는 문현민 선수 타석이었습니다. 네. 그대로 이어지는 그 3타점 2루타를 쳤고 1, 2위가요. 마지막 두 타석입니다. 9회. 네. 그때가 이제 결국은 동점 주자가 나가 1사 있으니까 1루였으니까 예. 일단 김지찬 선수가 좀 이루 땅볼. 2루 땅볼로 물러나는 게 좀 아쉬웠죠. 네, 네. 네. 김성현 선수는 뜬공으로 물러났는데 김지찬 선수 그 1루 땅볼이 좀 아쉽게 했죠. 그 최현성 선수가 좀 수비를 잘 못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잘한 건데 좀 아쉬움이 남는 네, 수준이었어요. 기회가 분명히 딱 있었을 그 차이네요. 텐데. 김성민 선수는
주자가 2루에 있었고 네. 김지찬 선수는 1루에 있었다. 아, 그 맞습니다. 차이네요. 그 네. 차이로 이게 네. 그리고 그리고 아웃 카운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회 초 김지찬 선수 원아웃이었고 김성현 선수는 투아웃이라서 네. 근데 김지찬 선수가 올해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9회 타율이 1할 8푼 8리밖에 안 돼. 16타 3안타. 근데 반대로 김성윤 선수는요 35타수 12안타예요. 3할 4푼 3리로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김범수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좀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막아주면서 어쨌든 삼성이 진짜 중요한 1승을 거두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김범수 선수가 막아줬기 때문에 네. 그 한 점 차로 결국 하나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